사람의 머리는 작아도 도깨비보다 100배는 빠르다. 깊은 산속 도깨비굴을 찾은 한 남자. 도깨비는 그를 보고 한바탕 장난을 치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도깨비를 능청스럽게 속이기 시작한다. 단순한 힘이 아닌 지혜로 도깨비와 겨루는 이 기묘한 승부, 그 끝엔 과연 누가 웃게 될까? 조선시대 설화 속에서 펼쳐지는 지혜로운 인간과 도깨비의 한판 대결. 당신도 도깨비를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산속에서 만난 도깨비, 도깨비를 우연히 마주친 남자, 그를 속여볼 궁리를 시작한다. 조선시대 깊고 어두운 산속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는 커다란 뿔과 붉은 눈, 잔뜩 헝클어진 털로 덮인 몸을 가진 괴이한 존재였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도깨비는 밤이 되면 인간들을 찾아가 깜짝 놀래키거나 사람들의 물건을 살짝 가져갔다 돌려주는 장난을 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걷던 한 남자가 도깨비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말았다. 남자의 이름은 김서방. 그는 근처 마을에 사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머리가 남들보다 비상하여 여러 번 지혜를 발휘해 어려움을 벗어난 적이 있었다. 오늘도 그는 산을 넘어가 시장에 가려던 길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구먼. 김서방은 뒷목을 긁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나무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고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어디선가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나무 뒤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허허, 재미있는 인간이 여기까지 왔구나. 굵고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서방은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도깨비를 바라보았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도깨비님이시군요. 도깨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을 보면 기겁하며 도망쳤는데 이 남자는 겁도 없이 농을 던지고 있었다. 내 놈, 나를 보고도 무섭지 않단 말이냐? 김서방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인데 마침 잘 됐습니다. 도깨비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군요. 도깨비는 순간 당황했다. 보통 인간이라면 겁을 먹고 도망칠 법도 한데 이 사내는 오히려 도깨비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럼 너를 그냥 보내주면 내 체면이 안 서지? 도깨비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내기를 하나 하지 않겠느냐? 김서방은 섭을 살짝 치켜세웠다. 내기라니 무슨 내기요? 도깨비는 씩 웃으며 말했다. 너와 내가 놀이를 해서 내가 이기면 내 몸을 내 맘대로 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김서방은 팔짱을 끼고 도깨비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단순한 힘 대결이라면 도깨비를 이길 방법이 없겠지만 머리를 쓰는 내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 내기가 끝날 때까지 나는 당신을 도깨비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도 나를 김서방 동생이라 불러주시지요. 도깨비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크하하, 재미있군, 내 놈. 아주 기발한 녀석이야. 좋아, 김서방 동생. 어디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렇게 인간과 도깨비의 기묘한 내기가 시작되었다. 도깨비의 장난, 도깨비는 인간을 놀려먹으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도깨비를 유혹한다. 도깨비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김서방을 내려다보았다. 자, 김서방 동생. 내가 먼저 한 가지 놀이를 내겠다. 이걸 통과하면 너의 차례다. 김서방은 도깨비의 말을 듣고 슬쩍 미소를 지었다. 분명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놀이를 내겠지. 그는 도깨비의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도깨비는 땅을 발로 굴러 큰 소리를 내며 말했다. 자, 이 나무를 뽑아라. 그가 가리킨 곳에는 수백 년은 되었을 것 같은 거대한 소나무가 서 있었다. 김서방은 눈을 찡그리며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뿌리가 깊게 박힌 이 나무를 힘으로 뽑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는 대신 능청스럽게 도깨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우리 인간들은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써야지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내 지혜를 보여봐라. 김서방은 잠시 나무 주위를 돌며 관찰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형님, 사실 이 나무는 아주 간단히 뽑을 수 있습니다. 뭐? 이 거대한 나무를? 그렇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김서방을 바라보았다. 조건이라? 어디 말해보거라. 김서방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다. 형님이 먼저 나무 뿌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마지막 힘을 주어 뽑을 수 있지요. 도깨비는 김서방의 말을 듣고 크아하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 정도는 어렵지 않지. 도깨비는 거대한 손을 나무 밑둥에 대고 힘을 주어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 흔들리자 김서방은 재빠르게 소리쳤다. 형님 잡고 계세요. 나 지금 한 번에 밀어 올립니다. 그러더니 김서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팔짱을 낀 채 기다렸다. 도깨비는 힘을 주며 나무를 더 밀어 올렸지만 김서방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도깨비는 이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다. 야, 언제 힘을 줄 거냐? 김서방은 태연하게 말했다. 형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형님이 힘을 써서 나무를 뽑았으니 제가 이긴 거지요. 도깨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직접 나무를 뽑아놓고도 김서방이 이긴 셈이 되었다. 이거 묘한 방법이군 내놈. 꽤 머리를 잘 쓰는구나. 김서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형님 이제 제 차례 아닙니까? 도깨비는 여전히 멋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내기에서 진 것은 인정해야 했다. 좋다. 어디 한번 내 놈이 내기를 내보아라. 김서방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도깨비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도깨비를 골려줄 차례였다. 기묘한 내기 남자는 도깨비에게 내기를 제안하고 도깨비는 이를 덥석 받아들인다. 김서방은 도깨비를 향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자, 형님 이제 제 차례인데 형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내기를 하나 걸겠습니다. 도깨비는 두 팔을 크게 벌리며 외쳤다. 좋다. 무엇이든 해보거라. 이번엔 내가 이길 차례다. 김서방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도깨비에게 천천히 말했다. 형님, 제가 여기에 바가지를 하나 놓겠습니다. 형님은 바가지가 보이는 곳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내기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니.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은 절대 바가지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도깨비는 콧방귀를 뀌며 크게 웃었다. 하하하. 겨우 그런 걸 내기라고 하는 거냐? 아무리 내 발이 크다 해도 바가지를 안 밟고 서 있는 건 일도 아니지. 그래요? 그럼 해보시지요. 김서방은 조용히 바가지를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도깨비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자, 형님 서 보십시오. 도깨비는 바가지를 조심히 피하며 땅에 서려고 했다. 하지만 김서방은 다시 손짓하며 말했다. 형님 거긴 안 됩니다. 바가지가 보이는 곳에 서 있어야지요. 뭐? 바가지가 보이는 곳이라고? 그렇습니다. 형님 눈에 바가지가 보이는 곳에서만 서 있어야 합니다. 도깨비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가지를 바라보았다. 바가지가 보이려면 시야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바가지가 시야에 있으려면 정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럼 어디에 서야 한단 말이냐? 도깨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바가지가 보이지 않거나 그 위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김서방은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님이 어디에 서든 바가지를 밟지 않으면 바가지가 보이지 않고 바가지가 보이려면 형님이 그 위에 서야 합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도깨비는 점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리저리 발을 옮겨보았다. 하지만 김서방이 말한 대로였다. 아니, 이런 내기가 어디 있느냐?
형님이 내기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힘만 세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도깨비는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렸다. 챗 이건 너무 어려운 내기였어. 김서방은 껄껄 웃으며 도깨비의 어깨를 툭 쳤다. 형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제가 이겼으니 약속대로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도깨비는 여전히 찜찜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내기에서 진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래. 내 놈이 이겼으니 약속을 지키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김서방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님이 가진 신비한 물건 중 하나만 저에게 주십시오. 도깨비는 순간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내 보물 중 하나를 달라고?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형님이 주고 싶은 것으로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도깨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인간을 이기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지혜로운 사내에게 크게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내기에서 진 이상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도깨비는 김서방에게 신비한 물건 하나를 건네주게 되었다. 하지만 과연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김서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뜻밖의 승리, 남자는 재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도깨비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도깨비는 고민 끝에 허리춤에서 반짝이는 물건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도깨비의 보물 중 하나인 도깨비 방망이였다. 김서방 동생. 내가 내기를 이겼으니 약속대로 이걸 주겠다. 도깨비는 마지못해 방망이를 건넸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했다. 김서방은 방망이를 받아들고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게 그렇게 신비한 물건이란 말입니까? 도깨비는 못마땅한 듯 대꾸했다. 그 방망이는 원하는 것을 말하면 뭐든 나오게 해주는 신비한 물건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잘못 쓰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 김서방은 도깨비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오,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는 방망이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방망이야, 방망이야. 나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다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다. 김서방은 감탄하며 웃었다. 정말 신기하군요. 이 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평생 굶을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도깨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방망이의 힘을 너무 믿지 마라. 인간의 지혜는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 키워야 하는 법이니라. 김서방은 도깨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방망이만 있으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렇게 김서방은 도깨비의 방망이를 손에 넣었고 승리를 거둔 듯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그런 김서방의 뒷모습을 보며 씩 웃었다. 과연 이 녀석이 이 방망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 그러나 김서방은 아직 몰랐다. 이 신비한 방망이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도깨비가 남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김서방과 도깨비의 기묘한 인연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도깨비의 반격, 도깨비는 자신의 신비한 힘을 이용해 반전을 꾀하지만 또다시 남자의 계략에 걸려든다. 김서방은 신이 나서 산을 내려오며 도깨비 방망이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 방망이만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은 물론 돈과 보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는 방망이를 하늘로 쳐들고 외쳤다. 방망이야, 방망이야. 나에게 금덩이를 내려다오. 그러자 눈앞에서 반짝이는 금덩이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김서방은 눈을 크게 뜨고 탄성을 질렀다.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이 아닌가. 그는 금덩이를 주워 품에 안고 한껏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부터 방망이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으며 편히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깨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도깨비는 몰래 김서방의 집 앞에 찾아와 씩 웃으며 말했다. 허허, 김서방 동생,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이지? 도깨비는 손을 흔들어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방망이가 김서방 몰래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눈을 뜨자마자 방망이를 흔들며 외쳤다. 방망이야, 방망이야. 오늘도 내게 금덩이를 내려다오. 그런데 갑자기 방망이가 번쩍 빛을 내더니 금덩이가 아니라 바가지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이게 뭐야? 김서방은 당황하며 방망이를 다시 흔들었다. 방망이야, 방망이야. 이번엔 돈을 내어라. 그러나 이번에는 동전이 아니라 온갖 쓰레기들이 방에서 쏟아졌다. 곡식 부스러기, 헌옷까지, 심지어 썩은 생선까지. 김서방은 혼비백산하며 소리쳤다. 이거 도깨비 짓이군.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도깨비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흐하하하. 김서방 동생.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이라 하지 않았느냐? 김서방은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도깨비는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그는 멍하니 손에 쥔 방망이를 바라보았다. 이대로라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겠군. 그제야 그는 도깨비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결말, 남자의 지혜에 감탄한 도깨비, 스스로의 패배를 인정하고 남자에게 선물을 건넨다. 김서방은 방망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무한한 부를 가져다 주던 이 신비한 물건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쓰다간 내 집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겠구먼. 그는 도깨비가 남긴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고민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이라 했지.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그 순간 문득 자신이 방망이를 처음 얻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도깨비는 처음부터 나에게 이 방망이를 조심하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욕심만 부렸지. 그는 서둘러 방망이를 들고 산으로 향했다. 도깨비를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은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김서방은 두리번거리며 도깨비가 나올 법한 곳을 찾았다. 그때였다. 쿵, 쿵, 쿵.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숲속에서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허. 김서방 동생. 어찌 다시 찾아왔느냐? 김서방은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형님, 저를 속이셨군요. 이 방망이는 결국 제게 화를 불러왔습니다.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 너를 속였더냐?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힘을 함부로 쓰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김서방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잘못은 도깨비가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방망이를 도깨비에게 돌려주었다. 형님, 저는 더 이상 이 방망이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도깨비는 김서방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고 그뭇하게 웃었다. 좋다. 내 놈이 교훈을 얻은 것 같으니. 이번에는 진정한 선물을 주겠다. 도깨비는 손을 휘젓더니 김서방의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이 안에는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이 들어있다. 하지만 무작정 퍼쓰지 말고 내 노력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거라. 김서방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서방은 도깨비에게서 또 하나의 값진 교훈을 얻고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깨비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도깨비는 그런 김서방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었구나. 후일담과 교훈, 도깨비가 남기고 간 물건과 함께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는 교훈이 전해진다. 김서방은 도깨비에게 받은 작은 주머니를 손에 꼭 쥐고 산을 내려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도깨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무작정 퍼쓰지 말고 내 노력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거라. 이전처럼 손쉽게 얻은 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금덩이를 모두 팔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밭을 사고 농사를 시작했다.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살다 보면 이 돈도 언젠간 다 쓰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직접 일하며 살리라.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곧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기도 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도깨비의 방망이에 의존하지 않아도 풍족하고 행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감탄하며 말했다. 김서방 옛날에는 한탕주의에 빠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참으로 훌륭한 농부가 되었구려. 김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란 노력 없이 얻으면 쉽게 잃는 법이지요. 이번에야말로 도깨비 형님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다른 마을에서도 김서방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편 도깨비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제대로 배웠구나. 김서방 동생. 그렇게 김서방과 도깨비의 기묘한 인연은 끝이 났지만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김서방처럼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지혜와 노력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도깨비와 김서방의 이야기는 조선 설화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었다. 도깨비는 힘이 셌지만 인간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도깨비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혜와 기지는 때때로 도깨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시대의 전설 속에서 지혜로운 인간과 도깨비의 승부가 펼쳐졌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